예, 로스터 프리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니펙 자츠 편이고요. 내일 이제 버펄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일정, 네 팀 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뭐 연휴 시작을 했는데 재밌게 보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오늘 위니펙 제츠 편인데 참 극과 극을 달렸던 뭐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뭐 그렇게 봐도 그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따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거는 계속 부각이 되는데 좋은 부분은 별로 나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니펙 제츠는 좀 실패한 시즌을 보내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올해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지난 시즌 성적은 35승 35패 12연장패. 예, 승점 획득률 딱 5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역시나 뭐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좀 좋지 않았고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를 했고요.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에 이제 진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 시즌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1라운드에서 발목 잡힐 뻔했는데 7차에서 기사회생했었죠. 하지만 이제 2라운드에서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었고 7할이 넘는 승점 획득률을 보였었던 24-25 시즌이었었는데 2할 가까이 떨어지는 이제 2할 이상 떨어졌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우 큰 폭의 성적 하락이 관측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좀 위니펙 자츠가 지난 시즌 좀 실패한 이유인데 결정력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골텐딩적인 부분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정말 이 수비적인 득점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위니펙 제츠가 투쓰리를 많이 쓰면서 먼 거리에서의 슈팅 그리고 이제 먼 거리 슈팅이 이제 좀 빗나갔을 때 리바운드 아니면은 이제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드 쪽으로 들어가서 퍽 따내고 다시 이제 로우 하이 플레이 해가지고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 뭐 투쓰리는 사실 뭐 요즘에 굉장히 보편적인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24-25 시즌 같은 경우 거의 극대화한 이 효율이 거의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고위험 지역 득점 그리고 고위험 지역 슈팅 성공률 그리고 이제 먼 거리 골, 먼 거리 슈팅 성공률 모두 다 뭐 리그 최상위권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투쓰리를 솔직히 하면은 이거 진짜 잘 나오면은 진짜 이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사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고위험 지역 득점 25골이나 떨어졌고요. 리그 하위권. 그리고 이제 뭐 슈팅 성공률은 괜찮았는데 저위험 지역 슈팅 성공률도 먼 거리 슈팅 성공률도 이제 12골이나 떨어졌고 슈팅 성공률도 이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의 부진이 있었다.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부진. 물론 이제 이것만 안 좋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만 안 좋았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간 위험 지역에서 이제 뭐 결과가 좋다라든가 이러면 또 이제 흘러갈 수 있는데 골텐딩이나 수비가 탄탄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가장 이제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 보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요 이제 고정조합 같은 비슷한 반고정조합이라고 봐야 되죠. 시즌 이제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또 어린 애들 좀 투입을 하면서 살짝 바꾸는 그림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코너 샤이플 빌러디를 거의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위니펙 제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파괴력도 막강하고 요거는 뭐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샤이플리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가 넘는 지난 시즌을 보여주게 되면서 약간 이제 올림픽 나를 뽑아라 같은 느낌의 좀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코너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시즌 상당히 좋았었죠. 재계약도 했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사실 이 라인 아래부터입니다. 이게 여기부터 사실은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에는 로우리 선수가 이 라인 이 센터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고 비에르크 선수를 지금 이제 유로고덴에서 이미 땡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1군에서 쓸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비에르크 선수를 이라인 센터로 집어넣은 상황이고 이사크 로센 선수 옆쪽에 윙어 그리고 콜 퍼페티 이 선수도 작년에 부진했었죠. 이제 이런 그림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젊은 2라인으로 구성을 해봤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은 상반적으로 좀 베테랑들이 나오게 되는데 3라인 센터로는 사실 에덤 로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센터죠. 뭐 사이즈도 좋고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니까. 근데 로우리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는 역시나 한계가 있는데
작년에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메스트니코프도 마찬가지고요. 니더라이터조차 지금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니더라이터는 굉장히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고 하는 자원인데, 지난 시즌 이제 요 부분의 생산력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도 위니펙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소식이고요. 4라인에 일단 아이어폴로를 넣었는데, 아이어폴로 같은 경우에 나메스트니코프랑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사크 로센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력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이어폴로를 올리는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어폴로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한, 정말 뭐 이 선수는 득점 라인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자원이고, 아니면 그냥 3라인의 체킹 역할로 써도 괜찮고, 진짜 4라인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이제 나메스트니코프를 살짝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로센이랑 나메스트니코프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센터로 모건 베런, 그리고 브래드 램버트, 사실은 브래드 램버트, 이사크 로센 이런 선수들을 작년에 막판에 이제 조금은 득점 라인에서 써보고 그런 그림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로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램버트는 여전히 이제 조금은 애매한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은 뎁스가 좀 잘 풀리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리그에서 보시면은 뭐 작년에 좀 부진했을 뿐이지, 니더라이터, 로우리, 나메스트니코프, 뭐 아이어폴로는 물론이고 퍼페티까지도 사실은 정말 15골에서 20골까지도 근접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뎁스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느낌이 또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피곤해지는 부분은 있겠죠. 수비진 살펴보시면 조시 모리시 선수와 딜런 드멜로, 이것도 이제 거의 고정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모리시 선수의 이제 전체적인 공격적인 경기력, 그리고 이제 드멜로 선수의 이런 전반적인 경기력, 뭐 퍼 운반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마리오 파라로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왜 지난 시즌에 결국은 로건 스탠리 선수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에서 마리오 페라로가 들어왔는데 닐 피언크랑 같이 이제 2라인을 좀 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라인에 이제 딜런 샌버그, 이제 엘리아스 살로몬손 요런데, 샌버그가 사실은 페라로 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라인 조합은 좀 익숙함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샌버그랑 피언크를 가는 게 좀 일반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금은 균형 잡힌, 예, 뭐 살로몬손도 사실은 작년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샌버그랑 살로몬손의 경기력이 상당히, 둘이 이제 조합을 했을 때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피언크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기도 하고, 뭐 페라로의 좀 경기력에 맞춰가는 느낌의 경기력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탑4에 집어넣어놨는데, 탑6 밸런스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매우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 먼 거리 성공률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드멜루라든가 피언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러벅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참 부진했죠. 명성 대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은 플러스 5.5가 씻기면서 5골은 막아줬다라는 부분인데, 뭐 전년 대비하면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기록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헬라벅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스튜어트 스키너를 데려오면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좀 잘 긁히면은 한동안 주전까지도 출장이 가능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헬라벅의 좀 부담을 살짝 덜어주고자 하는 역할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만약에 헬러벅이 좀 떠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준주전급의 이제 요런 이제 꼴리가 한 명 있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올해 기대되는 좀 어린 자원들을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비고 비에르크 선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고덴에서 42경기 6골 9어시스트, 원래는 그림을 보여줬었고, 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 심지어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스탠베리 선수랑도 이제 자주 호흡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공격에서 굉장히 높은 기량을 갖춘 투웨이 센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에서의 기량 자체도 매우 높은데, 수비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가 장차 위니펙 제츠의 2라인 센터 이상을 할 부분은 확실한데, 이게 이제 오래 되느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래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아스 살로몬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경기력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사이즈 그리고 스케이팅을 살린 수비가 좀 돋보이는 수비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위니펙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은 풀타임으로 아마 뛰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든 예이거 선수, 갑자기 이 위에 두 명에 대비하면은 사실 예이거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매그로티랑 이제 1대1 트레이드를 해본 자원인데, 아직까지 프로 무대에서는 매우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슈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성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득점형 3라인 센터? 예. 근데 왜 득점형 3라인 센터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죠. 근데 어쨌든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강점 보고 넘어갈 텐데, 로스터의 강점은 역시나 지난 시즌도 건재한 1라인입니다. 사실 이제 위니펙 제츠도 굉장히 1라인이 강력한 팀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라인에서의 공격 창출 능력이 사실 최근 2시즌 동안 스콧 아니얼 감독 들어온 이후로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인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요 조합이고요. 지난 시즌 리그 전체 순위에서도 대부분 역시나 최상위권. 이제 SAT, 그러니까 전체 슈팅 시도 대비 허용. 요거는 이제 좀 떨어지는데, 사실 위니펙이 작년에 이제 좀 안 좋은 시즌을 보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기대 득점도 리그 전체 4위. 전체 라인 중에 4위고요. 그리고 득점도 44득점으로 전체 1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1위에요. 공동 1위. 지난해랑 비교를 해봐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난해도 이제 전체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기대 득점 값은 지난해는 1위. 하지만 이제 올해는 4위였지만 올해는 이제 실제 득점이 1위였었고요. 지난 시즌 이제 기대 득점은 1위였지만 실제 득점은 2위.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해도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이제 경기력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가 652분을 출장을 했었고요. 뭐 빌러디 부상 이런 부분 부상 좀 있었죠 작년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거의 고정조합이라고 보시면 좋고, 아이어 펄러가 이제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제 453분. 근데 어떻게 보면 샤이플리랑 코너가 들어간 1라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라인도.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2라인이었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로우리 선수의 조합이랑 비교를 해봐도 227분. 거의 이제 2배 이상, 그죠? 3배 이상, 2배 이상 거의 한 3배 가까이 지금 이제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기대 득점값 대비해서 결과도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30득점인데 44득점, 그리고 17.8득점인데 20득점. 뭐 이거는 어쨌든 샤이플리랑 코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로우리 빌러디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득점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요 세 명의 선수가 역시나 결정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지난 시즌도 바라보시면은 뭐 슈팅 성공률, 득점 세 선수 모두 30골 이상 득점을 했었고요. 슈팅 창출 같은 경우에도 모두 20% 안에 들어가는 그림. 카일 코너 같은 경우에는 슈팅 창출을 많이 했는데 슈팅 성공률이. 근데 사실 14.2%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상위 41%이긴 하지만. 근데 샤이플리랑 빌러디는 20%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1라인 역시나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워플레이 포인트 역시 팀 내 최다였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냥 파워플레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조시 모리시랑 그다음 뭐 테이브스가 나올 때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어 펄러가 나올 때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워플레이가 구성이 되는데, 팀 내 파워플레이 포인트 랭킹을 보셔도 빌러디가 24포인트, 샤이플리 22포인트, 코너가 19포인트, 모리시 16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시나 이제 파워플레이도 역시 이 1라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로스터의 관건은 올해 역시나 2라인 센터 경기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위니펙이 재작년에 이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비 경기력이랑 투스리 운영만 조금 더 이제 잘 다듬으면은 제 생각에 생각보다 괜찮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제 생각보다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거 다음이 있죠. 그죠?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이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라인 센터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정규 시즌을 제대로 보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이라인 센터진이 올해도 좀 남아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애덤 로우린 당연히 남아있고요. 나말스니코프가 이제 큰 폭으로 부진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테이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라인 센터진 상황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리 선수가 이제 작년에 사실상 2라인으로 출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퍼페티 빌러디, 그리고 나메스니코프 니더라이터, 아이어펄로 니더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조합을 맞췄는데, SAT 값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기대 득점, 그리고 이제 기대 득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득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물론 이제 로우리가 상대방의 정말 아주 강력한 라인들을 막는 과정에서 매치업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도, 그래도 이제 조금은 기대 득점 대비해서도 좀 많은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로우리 라인도 이제 2라인보다는 좀 3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상적이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고 비에르크 선수가 아무래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뭐 2라인으로 등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비에르크 선수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괜찮지만은 못할 가능성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뭐 18살, 19살 선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기를 기대만큼 안 나오게 되면은 또 로우리를 2라인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이랑 이제 상황이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고요. 어쨌든 비에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유르고덴이라는 스웨덴 또 굉장히 명문 구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언더 20 그리고 시즌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8경기에서 6포인트나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밑에 이제 적어놨듯이 아직까지 NHL 플레이오프급 2라인 센터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리고요. 퍼페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진했어요. 지금 보시면 23-24 시즌 19골 19어시스트, 24-25 시즌에서 18골 32어시스트. 드디어 이제 뭔가 좀 풀리나 이랬는데, 지난 시즌에 12골 20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록이 많이 좀 저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 좀 2라인의 화력이 약해진 부분이라고 보고, 나메스니코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수비적인 그림이라든가 공격적인 부분. 근데 이제 10골 25개 어시스트 정도는 또 이제 기록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시즌은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록도 이제 좀 저조한 모습. 뭐, 경기수 대비한다라고 하면 골수와는 비슷하다라고 해도 어시스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2라인 센터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엘러스 선수까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깡화력이 감소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들 6의 경쟁력이 또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엘러스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 보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코너 헬러벅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결국은 최후방에서 정말 뭐 막을 거 못 막을 걸 다 막아줘야 일단은 경기가 좀 수월해진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격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수월해진다까지는 이야기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 시즌 23승 23패 11연장패 2.35에 89.5%, 셧아웃도 하나도 하지 못했다. 뭐 셧아웃 하나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기록도 헬러벅답지 않은 기록이다라고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5시즌 세이브 성공률을 바라보셔도 91% 이상 이하를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최근 5시즌 기준으로 91%가 제일 저조한 시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거의 이제 1.5% 가까이 떨어지는, 그죠? 이제 요런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헬러벅 선수 최근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1-22 시즌 다음으로 안 좋았습니다. 뭐 사실 지난 시즌 2실점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요. 2.39, 2.49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2.86도 나쁩니까? 라고 하면은 나쁜 수치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헬러벅답지는 않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4-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39.6이라는 초월적인 수치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은 5.5, 거의 35 가까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위니펙이 상당히 또 이제 어려운 시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림.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드렸던 대로 공격적으로도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최후방에 이제 골텐딩까지도 이제 좀 이제 안 풀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 전체적인 이제 좀 굵직굵직한 기록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경기당 슈팅 허용이 26.4개, 그리고 작년에 27.1개이기 때문에 경기당 슈팅 허용 같은 부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5대5 세이브 성공률 3%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도 2% 이상 떨어졌고, 고위험 지역 성공률도 4%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90% 이상 선발률이 71%에서 9.1%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림에서도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 뭐 슈팅 숫자가 정말 초월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슈팅 숫자 자체에 허용하는 게 이제 정말 초월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0.67개 정도? 0.6개 정도입니까? 0.7개 정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 정도의 기록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지난 시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4-25 시즌 같은 경우는 헬러벅 선수가 정말 실점 관리가 완벽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을 비교를 해봤는데 24-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2실점 이하 경기 승률. 네, 2실점 이하라고 하면 진짜 뭐 매우 잘한 거죠. 정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매우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슈팅이 한 30개 가까이 날아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한 18개 뭐 이렇게 날아오는 경기도 있긴 있지만 10개 열 몇 개 날아오는 경기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28개에서 32개 정도 사이로 이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실점 이하면 매우 잘했던 경기인데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46경기에서 43승 3패였었거든요. 승률이 93.5%였는데 지난 시즌은 26승 7패. 이거 이제 더해보면 33번이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13번이나 줄어들었고 승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실점밖에 골리가 2실점 이하를 했는데도 승률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즌.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득점. 위니펙이 3골을 넣었을 때 승률을 살펴보시면은 24-25 시즌에는 12승 3패, 승률이 8할이었습니다. 3골밖에 못 넣어도 승률이 8할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서는 9승 14패, 승률이 3.91%, 이제 39.1%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도 이제 매우 어떻게 보면 헬러버기 실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왜냐면 위니펙이 이제 원래 이제 골을 정말 뭐 엄청나게 양산을 하는 그런 느낌의 팀이 지난 시즌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을 많이 못 넣었던 경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는데 이제 지난 시즌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러버기 이제 경기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위니펙은 지금 헬러버기 트레이드 설도 저마가 여전히 이제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또 위니펙도 조금은 이 큰 계획을 약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시즌 이제 센트럴 디비전의 경쟁도 조금 타이트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